전주 만성지구 아파트가 10대 1이 넘는 청약과 달리 실제 계약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분양가에 공급 과잉 우려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 수출 주력 품목에서 수출 하락세가 심각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한중 정상이 연이어 협력단지를 합의해 기대감이 높습니다. 반면 말뿐인 협력 대신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 최초라는 800만 원대 아파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미분양이었습니다. 시세 하락에 대한 전망이 무더기 청약 철회로 이어진 겁니다. 공급 과잉 우려에 투기 세력마저 발을 빼면서 이제 아파트값 거품론이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만성지구 모 분양아파트 견본주택. 12대 1의 엄청난 청약률을 기록했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이 끝나고 실제 계약 단계로 접어드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약이 되지 않은 세대가 적지 않아 추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 세대 선착순으로 지정해드려요. 필요하시면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동호 지정하시면 되세요.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청약을 넣은 사람은 많았지만 웃돈이 형성되지 않자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청약률이 높았던 것은 결국 허수였던 셈. 청약금조차 받지 않고 부추기는 상황이다 보니 너도 나도 청약부터 밀어놓고 보는 묻지마식 투자가 청약률은 높았지만 실제 계약률은 턱없이 낮은 이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한 30% 정도 안 됐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로열티나 기준층들은 이제 뜯다방이랄지 부동산 업자들이 조금 가지고 왔고. 이번 미분양 사태는 정점을 지난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는 만성지구뿐 아니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줄줄이 분양이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가수요층으로 인한 분양률이 좀 고조되었을 뿐이지 2017년도까지 약 6만여 세대, 그다음에 인허가 신청 대기 중까지 합치면 약 10만 세대가량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정도의 수요층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전주불패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실수요자는 없고 프리미엄만 기대하는 투기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이 현실화되고 실수요자 대부분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과열됐던 투기 열기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의 수출이 2011년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하락세도 국내 수출 감소폭을 훨씬 웃돌아 전북 경제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건설 중장비를 생산해 90%가량을 수출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 두산인프라코어. 연간 7조에서 8조에 달하는 수출액의 10% 정도를 군산 공장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시장이 반토막 나다시피 하면서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다들 그 개발을 좀 덜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출량이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준 거예요. 지난 9월 현재 전북의 수출액은 6억 7천여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2%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4% 감소한 것보다도 감소폭이 큽니다. 9월까지 수출액을 보면 전북 지역은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원인은 우선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하지만 수출 구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특히 전북은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직적인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데 GM 본사가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수출 물량이 대폭 빠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직접 수출을 넓혀서 외부적인 환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수출 시장을 확대해가는 것이 가장 특히 농생명과 농식품,
탄소 산업 등 전북의 수출 생태계를 다양화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수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전북자동차노조가 벌여온 7차례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최종 시한인 오늘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10% 인상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부터 준법 투쟁 등 쟁의 행위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자칫 운송 대란마저 우려됩니다. 쌀 생산 감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고소득 농민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벼농사 위주의 농촌 소득 구조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김제 너른 들녘에 하우스가 줄줄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입 과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딸기를 재배해 부부가 연간 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300 정도? 예, 그 정도 나왔었는데 저희 지금 이거 1000평에서 한 비용 다 빼고 6천, 7천 정도 나오니까. 벼농사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젊은 농부와 귀농인을 중심으로 하우스 농업은 대안농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비의 절반까지 지자체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근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08년부터 매년 200~300억 원을 지원해 지금까지 500헥타르의 하우스가 도내에 신규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벼농사를 대신할 정도로 농촌의 주도적인 농법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620억 원 정도를 투자했지만 아직도 논면적의 4.5% 정도로 좀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과 금전적 부담, 그리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적 농법이 특히 많은 벼농사에서는 새로운 장목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우스나 뭐 일거리가 많잖아요. 문제가 쌀농사 한 사람 쌀농사만 지치면 딴 거 하잖아요. 쌀이 제일 편한가요? 아니 참 편하죠. 국가에서 보장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쌀 가격처럼 예, 그렇죠. 뭐 16만 얼마 이렇게 딱 보장을. 예, 그놈만 하지. 정부 정책이 농업 현장에서 겉도는 사이 쌀값 폭락과 직불금 보상이라는 악순환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고정 직불금과 함께 20kg 쌀 한 포대 기준 42,500원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변동 직불금으로 보전하고 있는데 올해 전북에서만 3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논콩과 감자를 조합해 재배한 결과 시바르당 소득이 112만 원으로 53만 원인 벼보다 수익이 월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논콩과 감자뿐 아니라 양파, 옥수수, 배추 등으로 대체 작목을 확대해 쌀 생산 과잉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마늘과 양파를 비롯해 각종 시설 작물 등에 대해서 다음 달 말까지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이나 농업법인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며 사전 등록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이 한국과 중국 입주 기업의 특혜가 가능한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인데 개발의 기대감에 앞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의 투자 확대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중 정상은 상대 국가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산업협력단지를 각각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상둥성 엔타이시와 장쑤성 엔청시, 광둥성을, 우리나라는 새만금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자신들의 제품에 붙이고 싶어하는 중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에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새만금이 교두보가 돼 기업 유치가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바로 진출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새만금 산단에서 제조를 해서 중국 시장으로 되파는.
반면 현재 상태로라면 별다른 진전이 없을 거라는 부정적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비슷한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져야지 우선도 유치가 될 중국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지. 산업협력단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기반 조성과 개발에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참교육 학부모회와 혁신학교 학부모회 등 도내 학부모 1,870명은 오늘 한국사 국정화 저지 학부모 선언을 통해 획일적이고 편향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배우게 할 수는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적 퇴보라며 국정화 고시가 되면 더욱 강력하게 저지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일 저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고등학생 17살 김모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실 창문 등이 불에 타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김 군은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열린 진안 홍삼축제에 10여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진안군은 3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홍삼을 주제로 한 대표 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종자산업의 중심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종자박람회가 농촌진흥청에서 6일부터 열립니다. 박람회에서는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종자의 국제시장 개척 가능성을 타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2번째를 맞는 군산 철새축제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금강 철새조망대에서 열립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과학환경체험과 습지생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환경 논란을 겪고 있는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병원 노조가 재정난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대병원 노조는 군산분원 건립은 1,000억 원의 빚이 있는 전북대병원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김모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3,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